안녕하세요. 엔잡스의 탱크입니다. 자본금 0원으로 시작하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 버는 거 정말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제 카페 들어가신 다음에 매출에 관한 사업 일기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정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왕초보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를 좀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브랜드 유통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브랜드 유통 강사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만 추려서 가져왔으니까요.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시고 브랜드 유통의 세계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브랜드 물품 진짜 팔아도 되나요? 네, 이건 당연히 파셔도 됩니다. 브랜드 물품은 나이키랑 아디다스에서도 팔지만 내가 사는 순간 판매에 대한 권리도 나에게로 넘어옵니다.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면 당근에서도 못 팔 거고 중고나라에서도 팔 수가 없겠죠. 심지어 크림에서도 팔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다 불법 행위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팔아도 된다입니다. 물건은 어디에 팔아야 되나요? 저는 쿠팡이랑 네이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크림 하는 법도 알고 포이즌 하는 법도 알고 다 알아요.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는 메이저 플랫폼들은 대부분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크림 하는 법이랑 포이즌 하는 법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까 해요. 기대해 주세요. 마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솔직히 하나 팔면 보통 20%에서 30% 정도 남는다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게 마진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거는 막 35%도 남고 어떤 거는 뭐 17%, 18%도 남기 때문에 이거를 평균적으로 했을 때 저는 한 27, 8% 정도 마진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각자 판매 방식이 있으니까 나는 마진을 적게 하더라도 많이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세금이랑 이런 것들 다 빼고도 뭐 한 18%, 19% 정도 남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나는 하나 팔더라도 많이 남아야 돼 이런 분들은 30% 이상 남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딱 정해드리진 못하지만 세금 제외하고 보통 최소 18% 이상은 남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쿠팡 수수료는 몇 프로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우리가 브랜드 물품을 판매했을 때 부가세 제외하고 10.55%고요. 부가세를 추가하면 11.55%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최저가로 판매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쿠팡은 최저가로 파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온라인 최저가 잘 찾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이버나 기타 다른 플랫폼에서 더 싸게 파는 판매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티슈 같은 거는 쿠팡이 최저가로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쿠팡에서 파는 물품은 대부분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비쌉니다. 하루의 투자 시간은요. 업로드 하시는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주문 들어오면 주문 처리하는데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물건을 몇 개 정도 올려야 하나요? 예전에는 하루에 5개에서 10개씩 꾸준히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효자인 상품 2-3개 그냥 좀 신경 써서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프로그램 통해서 쉽게 올리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증 필요한가요? 사업자 등록증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필요하고 직장인 분들은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꼭 보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내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어디 기업 다니시는데 그냥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몰랐다고 하면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신데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족 명의로 해가지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 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신 후에 통신 판매업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건 비용이 좀 듭니다. 한 3만 원 정도. 지역별로 달라요. 그래서 싼데 김포에다가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5만 원, 저 같은 경우에 4만 원대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한 번은 꼭 등록하셔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이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을 계속 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다음 편이 사업자 등록증 내는 방법이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집에 내는 것도 꺼려지시고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10만 원대 초반에 비상주 사무실 공유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 계약을 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거기다 내시면 돼요. 온라인 판매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거점을 두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지역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세금 감면이 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는 편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세금 감면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준비물 컴퓨터, 뭐 노트북 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먼저 산 뒤에 나중에 정산 받고 그 신용카드 대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 필요하고 사업자 등록증 꼭 있어야 되고 진짜 열심히 하시려는 그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이 3개가 끝이에요. 자본금이 많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자본금은 필요 없습니다. 카드만 있으시면 돼요. 돈으로 미리 물건을 구매해서 재고를 쌓아놓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초기 자본은 필요가 없어요. 신용카드 한도가 낮은데 괜찮나요? 높으면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에서 뭐 2, 300만 원씩만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백화점, 아울렛, 공식몰 어디서 사서 파는 건가요? 소싱처는 저는 가리지 않아요. 그냥 어디서든 정품을 파는 몰이라면 그곳이 곧 내 소싱처입니다. 이걸 가리실 필요가 없어요. 주문 들어오면 그때 사서 보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내가 산 다음에 구매자한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재고를 미리 사놔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나중에 로켓 도전하실 분들이라면 사놓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품 소명에 문제가 많아요. 재고를 사놔야 하는 거는 정품 소명을 해야 되는 브랜드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정품 소명에 대한 문제라든지 쿠팡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고를 사놓고 하시는 거는 비추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장사를 못 하실 때까지는 무재고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투자나 재테크가 똑같은데 못하는 날까지는 그냥 무재고로 하세요. 그게 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쿠팡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 몇 가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지재권, 상표권, 소싱, 소싱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바로 업무를 시작하셔도 무방하거든요. 지재권은 지식재산권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브랜드 물품이다 보니까 저작권을 심하게 단속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법무 대리인을 통해서 그거를 막 단속을 해요. 그런 브랜드들은 지금 빼놓으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 업계에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 사진 찍어서 올리신 다음에 내가 사진 찍었던 물품은 반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문제는 아니고 나중 문제니까 지재권 중 이 저작권에 대해서 뜻이 뭔지, 이거를 어떻게 브랜드에서 우리한테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민감한 브랜드들은 제가 나중에 더보기 누르시면 톡방이 나오는데, 그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배포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톡방에 들어와 계세요. 아시겠죠? 상표권도 있는데, 상표권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만든 상표에 대한 권리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짭퉁 만드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표권은 크게 조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는 계셔야겠죠? 소싱은 내가 팔 물건을 찾는 일이 소싱입니다. 소싱처, 소싱을 들으셨으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싱처는 내가 물건을 소싱한 곳 아니면 물건을 소싱할 곳이 소싱처입니다. 이 네 가지 정도의 단어만 알고 계시면 브랜드 유통에 대한 기초 지식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세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간이 가세자와 일반 가세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간이 가세는 뭐냐면 매출 적은 것도 억울한데 세금도 많이 내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도 되는 사업자가 간이 사업자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는 그런 사업자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도 10%의 부가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가 내야 되는 세금은 우리가 판 금액 빼기 수수료 빼기 산 금액 하면 이제 마진이 나오죠. 그 마진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세무 대리인을 잘 만나면 우리가 사업하면서 쓰는 경비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똑같이 10% 내고 법인세가 또 나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그냥 법인 사업자 뜻 이렇게 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이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일이 처음이신 분들은 간이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간이사업자가 짱입니다. 아시겠죠? 정품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7월 21일입니다. 7월 22일까지만 원래 하던 정품 소명 양식대로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이후로는 뭐 거래 명세서든 뭐든 어떻게 해서 정말로 정품을 걸러내려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중국 판매자들만 내보내면 되는데, 이 정품 소명에 대해서는 7월 22일을 넘어가는 순간에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정품 소명을 할 수 있긴 있지만 또 바뀐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영원, 부업으로 시작 가능, 하루 2시간 투자. 정말 이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카페랑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아실 수가 있으니까 꼭 카페 가입하시고 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증 내는 방법하고 어느 지역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세금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이신 분들은 꼭 영상 보셔야겠죠? 쿠팡 입점하는 방법까지 다룰 거예요. 구독, 좋아요, 카페 가입, 톡방 입장까지 하시면 더 빠른 위치에서 브랜드 유통을 시작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